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기뻤죠? 오늘 참 다들 걱정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선거법 사건 때문에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뜻밖의 의외의 판결을 받아들다 보니까 다들 긴장도 많이 했고,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쳐들어가겠다,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가 아마 법원에 전해졌겠죠. 여기서 또 15일에 이어서 25일에도 뭔가 그래서 이재명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빤한 짓을 했다가는 사법부가 시민의 분노에 불타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서초동 이 법원 쪽 분위기가 꽤 심각했었습니다. 법원 주변에 집회 신고를 낸 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칫 서초동에서 수구 적폐 집회, 걔네들하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첩보들이 돌기도 했고요. 일부에서는 만약에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뭐 쳐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아마 이게 성냥개비 하나가 탁 떨어지면은 확 터질 수 있다는 거를 법원이 좀 알아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를 잠시 식히려는 뭐 그런 의도가 좀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 1심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참 제가 이 소식을 듣는데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그 다음에 김진성,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고 한 김진성은 유죄로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김진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백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곤란한 입장을 처하게 된 것이 이 김진성 씨가 내 이재명 부탁받고 위증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렇게 검찰에서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한테는 유죄를 안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이 요청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상당히 어떤 제안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내용이 상당히 좀 명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고의성, 위증을 부탁한다는 고의성이 명백해 보여야 되는데,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하는 명백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증언을 부탁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글쎄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하고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의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증언 위증 교사가 확실하다라고 틀어제꼈던 그 녹취 파일이 있죠. 그 녹취 파일이 사실은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이 법정에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파일 전체를 다 들어보죠. 한 40분 정도 된다고요? 한번 다 들어보죠. 라고 하면서 40분짜리를 다 들었던 것. 이것이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잘라놓은, 편집해놓은
그래서 국힘당이 널리 퍼뜨렸던 그 녹취 파일만 보면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전체를 다 들어보면 딱히 이상할 것도 없는데?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죠. 이게 바로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걱정스러운 거는 이 김진성이죠. 이재명은 무죄가 나왔는데 김진성이 유죄 나왔다. 그러면 김진성이 위증을 하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국힘당 쪽 애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버리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아니 위증을 했다 그러는데 위증 교사는 무죄라 그러면 어떡하냐. 부탁도 안 받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 사람이 위증을 하느냐. 뭐 그전에 이재명하고 가까웠던 사람도 아니고 그전엔 이재명하고 아주 척을 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증을 해준단 말이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억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분명히 뇌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구조상 오늘 김동연 판사가 판결 내린 그 구조를 보면은 김진성한테만 유죄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한 그 김진성의 자백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데 이 새끼 아무래도 검찰하고 짜고 지금 위증하는 오히려 이재명을 지금 모함하려고 현재 위증을 하고 있구나. 그 전에 이재명이 무죄라고 위증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한테 덮어씌우려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본인이 했다고 하는 판에 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기에는 판결문을 쓰려니 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김진성은 유죄를 때려놓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하지 않았나. 저는 대체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즉 김진성의 위증 자백, 자기 위증했다는 자백을 김동연 부장판사는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뇌관이 있긴 하지만 한 곱이 넘긴 거는 분명합니다. 특히 친낙, 그 수박들의 공세는 이제 확실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한동안은 고개 들기 어려울 거예요. 전병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큰소리 치고 다녔죠. 한동안 쥐죽은 듯이 있던 서른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재명 내쫓을 거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김두관까지 설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나온 게 뭡니까? 뭐 삼총 삼김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죠. 그래서 삼총 삼김이 이재명을 대신해 가지고 당권을 장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떠버려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죄 선고를 통해서 이 얘기들 싹 이제 쑥 들어가게 됐어요. 한동안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재판이 좀 있죠. 제일 좀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 부분이 참 이걸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솔직히 배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더 묵직하고 더 중요한데 오늘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의 대응 기조가 조금 이완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며칠 뒤에 있을 이화영 재판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 이 재판을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 쪽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 이 재판을 누가 지금 담당하고 있느냐? 신진우가 계속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지법 쪽에 가 있는 재판은 다 신진우예요. 그럼 이게
신진우는 뭐 재판 결과를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재판 안 하겠대요. 그러면 서너 달이면 끝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지금 항소심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려고 항소심을 빨리 끝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인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참 제가 지금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위증교사 무죄가 나는 바람에 정작 우리가 힘을 집중을 해야 될,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집중 못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적폐들이 노린 게 이게 아니었을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이런 생각이 아닐까? 저는 솔직히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적폐 언론, 이 오늘 보도 태도 혹시 보셨습니까? YTN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예 대놓고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 출마 타격, 요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제목이 그래요. 대권 가도 분수령이래. 아예 YTN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올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했죠. 줄 선고 후 또 재판. 이 보도도 보세요. 아예 유죄가 나올 것을 뭐 단정을 짓고 유죄 2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재판이 있다. 아싸! 큰일 났네. 정치활동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요 딴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이거는 저주죠. 심지어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이 다 드러났다는 등, 녹취록에 빼박 증거가 담겼다는 등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미 법정에서 거짓이라고 드러난 내용들이 다시 진실인 것처럼 둔갑해서 등장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저주를 한 거지. 주술을 한 거지. 주술. 이재명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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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주 인형에 칼 꽂듯이 저주가 담긴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오늘 이 판결을 가지고 잠시 주춤할지는 모르겠으나 2, 3일만 지나면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또 올인하면서 이화영에서 무슨 판결이 팍 나면 이재명은 죽었다. 또 이런 식의 기사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예, 여러분 너무 훤히 내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이 기쁨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일은 이제 넘겨놓고 접어놓고 며칠 뒤에 있을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생각으로, 오늘 판결이 뭐 안 나왔다 치고 정말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금 이 마음을 늦춘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걱정돼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된 듯이 보도했던 이네들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 건 나오면은 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못한 것까지 몰아서 아마 걔들 막 그렇게 할 거야. 따라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법원을 지켜봐야 합니다. 수원고법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건이 더 확대되고 이재명 대표가 더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내일 모레 있을 그 판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앞으로 서너 달 안에 또 이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있었던 이 성과는요,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여기서 여차했다가는 서초동에 불길이 일 것이다.
대법원 법원 청사에 그름이 잔뜩 올라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사법부가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발 물른 거예요. 얘들의 지금 생각은 며칠 뒤에 있을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분노를 잠시 김 빼기 하듯이 싹 빼면은 사나흘 뒤에 있을 이 재판에 우리가 힘을 또 결집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있지 않나? 저는 좀 살짝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법원의 태도를 사법 적극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뭐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법 소극주의라고 하죠.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만 이 사법 적극주의도 한계가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법원의 태도는 사법 적극주의가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사건에 마구 개입을 해서 오히려 정치화되었고 결국에 정치로부터 독립을 얻지 못하고 정치 한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법부, 검찰에 대한 비판입니다. 좋게 말해서 이런 거고요. 엄청 유식한 표현을 써서 그런 거고요. 한마디로 판사가 정치 판사고 검사가 정치 검사가 됐다. 이 말인 거죠. 판사가 정치 판사, 검사가 정치 검사면 사법부는 정치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 판결을 두고 정치적인 갈등이 그대로 유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 겁니다. 아마 이거를 이번에 사법부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알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판결을 보면서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진성한테는 유죄가 나왔단 말이야. 위증을 한 놈은 유죄인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위증은 했는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이런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뒤집힐 가능성이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불안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판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판사가 약간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구나, 더블 플레이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판결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김진성이 위증에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라고 기소된 거는 모두 6가지예요. 6가지 진술이 위증이다 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가지 위증 가운데 2개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한 부분, 부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부탁한 부분과 직결되는 2개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가 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위증을 인정한 부분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위증을 인정한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뇌관이 될 가능성은 고스란히 남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판결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된 부분은 이와 같은 거죠.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 김병량 시장,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하고 KBS 사이에서 뭔가 이 상호 간에 협의가 좀 진행되는 듯한 그런 양상은 있었던 거 아니냐. 협의가 계속 진행됐다. 그러면서 그 협의가 좀 잘 진행되는 분위기는 있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진행되면은 뭐 고소 취하해주고 한쪽에서는 뭐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뭐 이런 식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가 좀 성립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요 부분은 위증이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진술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뭐 기억 안 나는 부분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당시 그때 분위기, 그 선거 김병량 시장의 선거운동 본부나 성남시 분위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 무렵에 서울 KBS하고 성남시하고 접촉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뭔가 접촉이 좀 잘 분위기가 잘 흘러가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느냐. 누가 접촉했는지는 모르나 서로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뭔가 좀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 내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건 내가 안다.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성도 위증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탁한 부분도 요 부분이었거든.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죠. 나름 위증을 안 했다라고 결정을 내려준 듯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 뇌관이 될 부분이 남아있네 라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저도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계속 제가 걱정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2증언, 3증언의 경우 피고인 김진성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아니다. 따라서 위증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자,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위증이 맞는데 2개는 위증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교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증교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인정이 안 된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뇌관이 남았죠. 언제든지 항소심 이상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저에게 이 부분이 많이 걱정돼요. 그리고 판사가 이 부분을 남겨둔 거예요. 이 부분을.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싸워 나가야 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도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판사가 막판에 판결 내용을 살짝 손봤다라는 느낌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이 자료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얼얼이요? 이 유죄 쪽으로 흘러가려고 했었네?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 부분을 살짝 거쳐가지고 R을 O로 바꿔가지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이런 스킬을 썼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작전을 세운 거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깔끔하게 끝이 났어야 되는데 깔끔하지를 않아요. 뭔가 찜찜하게 남겨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오늘 기분은 좋습니다. 왜? 무죄 선고는 됐잖아.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무죄 선고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그 입장 발표도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요, 제가 두 번째 가면서 두 번째 주제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